네, 오늘 이제 황기모 원장님하고 그 홍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홍대 미대 뭐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미대잖아요. 맞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기. 자, 그러면 홍대 미대가 어떤 대학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소개하기에는 뭐 학교가 워낙에 또 좋은 학교고 네. 정통과 또 역사가 또 있는 학교라서 네. 그래도 이제 좀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우선은 홍익대학교는 서울 캠퍼스하고 세종 캠퍼스로 나눠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에서는 동양화, 회화, 판화, 초소, 그리고 금속조형 디자인, 도예 유리, 목조형 가구, 섬유 패션 디자인, 디자인 학부, 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미술대학 자율전공이라는 학과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안에는 캠퍼스 자율전공이라는 또 네. 전형을 통해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 컨버전스 학과, 그리고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 그리고 게임 그래픽 학과, 이렇게 이제 세 개 학과가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세종 캠퍼스도 캠퍼스 자율전공이라는 또 전공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전공별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게 그렇죠. 이제 홍대 미래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 지금 자율전공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흔히 이제 자율전공, 뭐 과 자율전공도 있고, 학부 자율전공 이렇게 있는데, 캠퍼스 자율전공 또 뭐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홍익대학교는 자율전공이라고 해서 크게 미술 자율전공하고 캠퍼스 자율전공이 있습니다. 네. 미술 자율전공은 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한 뒤에 일정 기간에 학과 진행을 한 뒤에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을 해서 이제 전공학습을 하는 거고요. 캠퍼스 자율전공은 인문 계열 그리고 자연 계열까지 다 포함해서 학생이 일정 기간에 마찬가지로 전공 탐색을 한 뒤에 본인이 이제 전체 학과 중에 하고 싶은 전공하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딱 미래에서 국한되기에 딱 이제 내가 2학년 올라가면서 세부 전공이 나눠질 때 미래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대뿐만 아니라 인문이든 자연이든 그쪽 계열하고도 같이 공통되게 그런 기회가 부여받는 측면에서는 그 장점인데, 아무래도 단점이라고 하면 인기가 많은 게 아무래도 디자인과 미대 쪽이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는 쿼터가 있을 테고, 그 쿼터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학과 성적이 저학년 때부터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가 뭐 미대 준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문 계열이나 자연 계열 학생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적 컷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이제 진학을 한 다음에도 그 많은 학생들이 홍대하면 또 미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뒤에 그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처음에 초반에 이제 학과 관리가 되게 잘 돼야 되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홍대가 이제 워낙에 미대가 유명하니까 미래에 좀 확장성 있게 좀 선발하려고 하는 고심책인가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러면 수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수시에서는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고? 우선은 수시에 대해서 언급드리기 전에 예전에 저희가 동영상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나 이전에 학부모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 있을 텐데 2020년도부터는 홍대가 그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 우수자 전형 명칭을 바꿨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과 미술 우수자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우수자 전형이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교과 우수자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과 우수자는 캠퍼스 자율전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세종 캠퍼스가 동일하게 인문 계열에서는 39명, 39명, 그 다음에 자연 계열에서는 54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 100%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특징적인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같이 포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문 계열하고 자연 계열이 둘 다 이제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나 미술 중에 우수한 성적을 해서 이제 성적 합산이 되는 거고요. 자연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하고 과학 혹은 미술이 이제 합산돼서 내신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홍익대는 이제 계속 이제 최저 학력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건데, 최저 등급이 서울 캠퍼스 인문학부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과목 중에 3과목의 합이 6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그렇죠.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이 맞아야 되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가나 중에 가분에 해당이 됩니다. 수학, 가 유형에 응시하고, 그 다음에 과학 4과목 중에 이제 3과목 합이 7등급 안에 들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한국사도 이제 4등급에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인문 쪽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과목 중에 2과목의 합이 8등급. 한국사는 응시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 캠퍼스의 자연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가, 그리고 과학 4과목 중에 3과목의 합이 이제 9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응시해야 됩니다.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하네요. 네, 조금 서울 캠퍼스보다 좀 덜하죠. 그리고 학교 생활 우수자, 이게 이제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자율전공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생활기록부하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원을 선발을 하는데,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동일하게 인문 계열은 39명, 그리고 자연 계열은 54명 선발을 하고 있고요. 최저 등급도 좀 이제 뭐 서울 캠퍼스 인문 자연 계열로 좀 틀린데, 말씀드리자면 서울 인문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과목 중에 3과목의 합이 6등급, 그리고 한국사 4등급이네. 그리고 자연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가, 그리고 과학까지 포함해서 4과목 중에 3과목이 합이 7등급,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사는 4등급이네 들어야 됩니다. 세종 캠퍼스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좀 원활합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과목 중에 2과목의 합이 8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응시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가, 과학 4과목 중에 2과목 합이 9등급, 그리고 한국사도 응시만 하면은 이제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상 많은 미술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 해당하는 전형이에요. 이제 미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전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단계별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오로지 학생의 교과 성적 100%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6배수로 인원을 선발을 하게 되고, 반영되는 과목은 국어 과목, 영어 과목, 그 다음에 탐구, 그 다음에 미술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2차로 이제 넘어가서 학생이 이제 1차에 선발을 하게 되면 2차에서는 3배수로 1차 선발 인원에 정확히 이제 50%만 합격을 시키는데, 그 친구들은 오로지 이제 서류만 100% 선발해서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선발이 되면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요 시기 때쯤 되면 수능 시험을 볼 때예요.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 최저 등급을 만족을 하면 3차에서는 면접 60%와 서류 40%를 통해서 학생들을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저 등급이 또 있는데,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국어, 그다음에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에 3과목 등급 합이 3개 영역 등급 합이 8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탐구 영역은 우수 과목, 한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세종 캠퍼스는 이 4개 영역 중에 2개의 영역 합이 7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이제 응시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홍대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이제 미술 우수자전형 일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경쟁률이 홍익대는 뭐 이렇게 매년 막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조건이 다 있는 상황이, 그게 뭐 변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 이제 동일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률 추이는 큰 변화는 없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1차를 통과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왜냐면 여기에 이제 교과 성적 100%를 보게 되는데, 결국 이게 커트라인이 되거든요. 근데 6배수인데 경쟁률은 6대1에서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대1이 되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6.5대1, 7대1 높으면.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이제 통과해야 되는 성적권 때도 그래도 이게 우수한 학생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좋은 성적대 아이들 최소한 이제 1.5등급에서 낮게는 한 2등급 그 안쪽으로는 좀 성적대가 좀 형성이 돼야 안정적으로 6배수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종 캠퍼스,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성적대가 한 3등급 때까지도 이제 1차를 통과할 수 있는 성적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미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다른 전형에 비하면 추가되는 서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미술활동 보고서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네. 그 전반적인 구성을 어떻게 되죠?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서류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미술 관련 교과 활동, 그 다음에 미술 관련 비교과 활동, 그리고 미술 활동 종합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교과 활동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면, 교과 활동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생활기록부를 내가 출력을 했을 때 학교 안에서 미술이라는 교과목을 수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등급이 나와 있는 그 교과목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고가 홍대가 입학사정관제라는 거를 시작할 때부터 너무 예고 쪽에 좀 포커스로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과 활동이 10개였어요. 10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5개로 좀 줄어들면서 충분히 5개를 만족해서 이제 작성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활동 안에서는 과목명과 그 다음에 교과 부분, 그리고 이수 학기, 그리고 이수 단위, 뭐 몇 단위를 했는지, 그리고 활동 내용인 자기 평가 의견을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 교과목, 그러니까 성적 등급이 환산이 되지 않은 다양한 교과목 외의 활동들을 자유롭게 이제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10개 작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개 작성할 때 그 안에는 활동명, 그 다음에 그 활동을 주관하는 기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기간,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그리고 횟수,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 다음에 자기 평가 의견이 마찬가지로 포함돼서 10개 활동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은 이거를 이제 평가하시는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 보통 이제 미술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보통 이거에 대해서 평가 내용 작성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는 서술 형식으로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그 다음에 평가를 이제 불가 이렇게 해서 그냥 체크 해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간소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술 활동 종합입니다. 이게 양이 조금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우리 홍익대학교가 당신을 뽑기 위해서 당신의 어떤 우수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라. 근데 이 부분을 사실상 서류 작성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조금 소홀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 교과와 비교과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활동을 한 컨텐츠에 대해서 적당하게 이제 좀 잘 포장을 해야 된다는 정도라고 하면 사실 이 세 번째 항목은 본인이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구 하나하나가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 작성하고 또 준비하고 이럴 때 유의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3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이 서류 작성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한 학기의 활동을 가지고 15개의 활동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그 모든 활동이나 이 계획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좀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교과 영역 5개라는 거, 비교과 영역은 10개 넣을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수치를 좀 생각하고 때에 따라서는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각 고등학교별로 학교 생활 많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많은 뭐 실기대회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림 광장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미리 계획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류 작성을 할 때 중요한 게 순서도 되게 좀 중요합니다. 어떤 활동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필할 건지에 대한 순서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 순서에 대해서는 뭐 학원들마다의 뭐 노하우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책을 한 권 고를 때에도 사실상 그 처음에 들어가는 서두의 글 문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교수님이 이거를 이제 보실 때에는 처음에 이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첫 번째로 보통 와 있는 게 아무래도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종합평가 비중이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술 방식보다는 본인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서술 방식과 그 다음에 컨텐츠를 넣어서 작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서류 작성을 할 때 아이들 혼자 스스로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또 학교에는 또 학교에서 지도하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학원에 오면 또 학원에서 지도를 또 받아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이게 다 틀려요. 각자 이제 방법이 다 틀린데 제 생각에는 가장 좀 옳은 방식은 우선은 이게 서류 작성하는 대상 그 주체가 보통 그냥 본인이잖아요. 나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초안 작성이 우선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초안 작성에서 분명히 많은 본인 생활 기록부 안에서 어떤 것이 더 나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텐츠 점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컨텐츠 점검하는 거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하우를 좀 가지고 계시는 학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학교 안에서도 이런 미술 활동 보고서를 많이 작성하셨던 분들의 컨텐츠 점검을 먼저 좀 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을 하는 거는 본인이 좀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진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다 보면 문법상 좀 틀리거나 아니면 이게 좀 인과관계가 안 되거나 기승전결이 매끄럽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공교육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더욱이 좀 잘 봐줄 수 있으니까 한번 1차 점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물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작성을 잘해주신 선생님도 너무 많은데 조금 미술 쪽에서 많은 경험이 없으신 경우는 가끔 이제 학원 선생님이나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입학사정관제나 이런 거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좀 수정 보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작성을 하는 거지만은 중간중간에 공교육기관에 있는 선생님과 학원에서 그 입학사정관제를 담당하는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매끄러운 문장하고 그 다음에 어필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소재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본인과 그다음에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 도움을 받아서 잘 합리적으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다 같이 힘을 좀 합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 서류가 됐단 말이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되는 게 면접일 텐데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 면접이 이제 홍익대학교는 다른 학교 면접, 대표적으로 면접을 올해 이제 2020학년 기준으로 보는 학교들 중에 서울대가 있는데 서울대랑 홍대 면접 방식은 완전 틀려요. 그래서 홍익대학교는 철저하게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인성평가와 전공적성에 대한 평가 안에 전공적성의 평가에 대한 비중을 되게 좀 크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 개,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를 줘서 한 개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 그러니까 구술 면접을 이제 하게끔 하는 방식이 있고,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안에 약간의 드로잉 같이 그림을 그려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또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인성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나 활동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면접을 실시하게 돼요. 근데 면접이 워낙에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시간도 다른 학교에 비해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되고, 면접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벼락치기처럼 오늘 준비한다고 내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본인 학생 기록부나 생활 기록부 안에서 이 생활 기록부의 사안들을 어필하는 방법이나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발성 연습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교육을 좀 받아야 시험장에 가서 효과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교별로 유의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홍익대학교 안에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 그 외에 이제 뭐 서울대, 국민대, 한예종 이런 학교에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서는 좀 모두 전환을 살짝씩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이들이 뭐 공부는 뭐 모의고사도 보고 시험 뭐 늘 했던 건데 그 테스트가
그림도 이제 계속 뭐 자체 시험이나 실기 대회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제 면접에 관련돼서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많이 어려워하고 생각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말을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말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에 맞춰진 적절한 이제 환경도 마련이 돼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미술 이제 학원에서는 중간중간에 면접 그런 학생을 대상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기간을 조금 가져서 아이들이 중간 점검도 하고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좀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충분히 좀 갖춰져야지 이제 유창하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모의 면접 시험 형태의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중간 객관적인 시선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좀 갖춰져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수시가 아무래도 홍대는 이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시도 이제 선발 때는 인원이 적지 않단 말이죠. 정시는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나요? 홍익대학교 정시 선발은 그냥 심플하게 수능을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이게 홍대는 가군, 나군, 다군을 다른 전형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가군 같은 경우는 세종 캠퍼스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나군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군에서는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의 캠퍼스 자율 전공을 이제 다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이제 들어가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두 과목 중에 세 과목이 반영이 되고 한국사는 이제 가산점 적용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산점이 적용되는 방식도 서울이랑 이제 세종이 조금 다르게 반영이 되고요. 가군의 세종 캠퍼스하고 나군의 서울 캠퍼스는 동일하게 단계 전형을 실시하는데 1단계에서는 수능 100%를 학생을 선발을 하고 4배수로 인원을 뽑아요.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수시와는 다르게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60%와 서류 40%. 이 40%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술활동 보고서에 이제 해당한다고. 전형 서류하고 맞죠. 그리고 커트라인을 좀 보면 서울 캠퍼스는 제 경험으로는 95% 이상은 좀 나와야 기본적으로는 1차를 통과할 수 있는 성적 권태가 되는데 이것도 제가 장담하기 힘든 게 1, 2%의 싸움인데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미술대학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어느 해는 미술대학 자율전공이 조금 더 높고 디자인학과가 조금 더 높은 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안정적으로 통과하려면 96%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회화 계열 쪽은 아무래도 디자인학과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 캠퍼스는 경험상 보면은 이제 85% 정도 좀 넘게 되면은 1차를 통과하는 성적 권태를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군하고 나군에서 그렇게 선발한다라고 하면 다군에서 이제 캠퍼스 자율 전공에 해당하는 선발 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등하고 이게 4개가 다 반영이 돼요. 이게 좀 바뀐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원래 이전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이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둘 다 이제 수학이 반영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 인문계열에서는 가나 구분 없이 25% 수학이 반영되면서 국어 25%, 그 다음에 수학 25%, 영어 25%, 탐구 25% 이제 균등하게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는 16.65%, 그 다음에 영어는 16.65%, 나머지 이제 33.3%, 33.3%로 해서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 커트라인도 높아요. 높고 왜냐면은 다 지원하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 또 장점이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많이 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비 번호가 그래 조금 많이 좀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또 그냥 마냥 기대서 그냥 넣어보자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해에 따라서 예비 번호에 본인의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원서 접수를 할 때는 좀 그런 부분 좀 주의해야겠죠. 일단은 이제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수시보다는 좀 적죠. 그러니까 이제 선발되는 방식은 이제 통일화되어 있는. 그럼 이제 정시도 이제 경쟁률도 이제 어떤가요? 그 세종 캠퍼스 가군하고 나군. 그러니까 수능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다음 서류를 보는 이 전형은 사실상 가군은
4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3대1, 아주 많아봤자 4대1 조금 안 되는 3.8대1 정도가 많고요. 세종 캠퍼스. 네, 세종 캠퍼스.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조금 넘는 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한 5대1 이렇게 해서 살짝 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제가 뭐 신날 수는 없지만 해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좀 경쟁률이 좀 더 오를 수는 있는데 아주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아무래도 이제 대놓고 1단계에서 수능 100%로 이제 선발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가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 나와 있죠.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꽤 높아요. 거의 뭐 20대 1 가까이 넘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지원을 할 때 여기는 미술대학만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생각하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홍대는 뭐 어떤 전형이든 뭐 상관없이 실기가 지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기가 빠진 상태의 미래는 미래가 미래 같지 않은 높은 수준의 학력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니 그건 뭐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0학년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2021학년도 이제 변화가 타 대학, 중심 대학들이 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홍대도 좀 궁금해요. 홍익대학교는 2021년도에 바뀐 부분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으면 참 좋겠는데 실기도 좀 보고 이러면 더더욱이 경쟁력을 갖고 학생들의 선호도도 더 조금보다 좋아질 텐데 아쉽게 많이 바뀐 건 없는데 첫 번째로는 서울 캠퍼스의 수시 최저 등급이 좀 완화됐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캠퍼스 자율 전공이지가 조금 완화된 건데 이게 완화됐다고 얘기하기 좀 힘든 게 4개 영역에서 3과목의 합이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학부에서는 이제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이제 한 등급 좀 완화됐고요.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 계열에서는 7등급에서 8등급으로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 계열, 미술 계열에서는 3개 과목 합이 8등급이었는데 이게 9등급으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학교이기 때문에 뭐 숫자상으로는 한 등급에 완화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많이 완화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시에서 이제 수능 반영비의 변화가 조금 생긴 부분인데요. 기존의 모든 학과목 세 과목이 33.3%씩 균등하게 반영이 됐다가 2021년도부터는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탐구에서 보통 수학은 많이 안 하긴 하는데 국어랑 탐구, 수학 중에 두 과목이 40%가 반영이 되고 영어는 20%로 해서 반영 비율이 영어 비율이 좀 떨어지고 국어랑 탐구 나머지 반영 비율이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상 다른 학교들은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실시했던 부분인데 홍대가 이것을 2021년도부터 좀씩 반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캠퍼스하고 세종 캠퍼스가 한국사 이제 가산점 방식이 조금 바뀌었는데 한국사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는 10점을 무조건 가산점으로 주는데 4등급부터 0.1점씩 감산이 된 뒤에 이제 가산이 돼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한국사 5등급까지 10점을 주는데 6등급부터 0.1점씩 감산이 돼서 가산점을 줘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총점으로 치면은 거의 뭐 들어가는 이제 비율이 없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에서 서울 캠퍼스하고 그 다음에 세종 캠퍼스가 자율전공, 캠퍼스 자율전공을 뽑는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반영비가 이제 바뀌었는데 인문계열에서는 국어 30%, 수학 30%, 탐구 25%, 영어 15% 반영이 되고요. 자연계열에서는 국어 20%, 수학 가 35%, 그 다음에 탐구 30%, 그 다음에 영어 15%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군의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국어하고 수학 중에 택일에서 40%, 그 다음에 탐구 40%, 영어 20%가 반영이 되고요. 자연계열에서는 국어가 20%, 수학 가가 35%, 탐구 30%, 영어 15%가 반영이 되는 걸로 해서 미세하게 이제 뭐 정시에서 수능 반영비가 조금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막 매우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나요? 변화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실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캠퍼스 자율전공이 예전에는 이제 미술
전공하는 친구들이 조금은 이제 한번 고득점이 되면 노려볼 수 있는데 수학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 또한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게 된 게 사실이죠. 네. 캠퍼스 자율전공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완전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네. 뭐 미술학원에서 당연히 미술 쪽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급을 하지만 완전한 미래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가서 또 미대 선택하기 되게 어려운 또 이제 전공이기도 해요. 네. 자율전공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래도 제일 가기 힘든 건 인기 선호도가 높은 미술학부 자율전공이 되겠고 그다음 미술계열, 캠퍼스 계열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홍대가 뭐 바람컨대 뭐 21학년, 22학년 뭐 실기가 다시 부활되고 그래서 다시 뭐 공부보다는 뭐 미술 재능 쪽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뭐 많은 예측들이 난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대학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올해도 홍대 준비하는 아이들 많은 뭐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잘 준비해 주시고요. 뭐 준비하는 아이들 아주 간단하게라도 유의사항이라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학원에서도 홍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그냥 유비무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생활기록부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고 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좀 잘 만들어서 잘 활용해서 홍익대학교는 본인이 분명히 가고 싶은 학생들은 철저한 준비 아래 좋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좀 저학년 때부터 하나하나 스텝을 잘 밟아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상에서 좋은 조력자 만나서 진학했으면 좋겠고 저희 학원 좋은 조력자 많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 부분도 편집되지 못했지만 여하튼 좋은 조력자가 되도록 항상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좋은 결과 부탁드리고요.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홍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